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죠. 이제 6월이 끝났습니다. 1분기도 끝났고, 2분기도 끝났고,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일단은 흐름 자체가 제가 이제 2주 전에 토요일 날 얘기 드렸고, 지난주에도 뭐 얘기 드렸지만은, 자, 앞으로 한 달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이미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혔죠. 자, 5,500을 넘어가는가 싶으면은 또 열매 따고 수익 실현하고, 자, 이번 주에도 5,500을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수익 실현하고, 예, 그러면서 5,400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요 흐름이 아무래도, 지난번에 뭐라 그랬냐면, 한 7월 20일 이후에 조금 빅텍들이 실적을 발표 나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뭐 엔비디아도 실적 나고 이러면서 조금 살아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거시경제에 의해서 이제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한 7월 중순까지도 이제 빅텍들 실적 발표 나기 전까지 계속 이제 거시경제에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시경제가 과연 좋냐 안 좋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2024년에 들어서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경기가 둔화가 되는데 그 경기 둔화가 리세션으로 갈 거냐, 예, 리세션으로 하드 랜딩으로 갈 거냐,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리세션으로 가게 되면은 경기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악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금리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죠.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리세션을 야기시키면은 주식시장이 크게 이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소프트 랜딩으로 가면은 약간의 뭐 풀백 정도죠. 10% 이내에서 풀백 정도만 있는 거고, 리세션으로 가면 10% 이상, 20% 이상 폭락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 리세션이 오는지 안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데이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024년 표가 그거였죠. 민첩하게 행동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데이터들을 보니까 일단은 리세션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6월달 정도면은 리세션 신호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씩 나오긴 나왔죠. 예, 뭐 ISM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데이터들이 뭐 일치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은 어제 나온 거죠. 예, PC 물가지수 근원이 3개월 환산으로 했을 때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YOY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죠. 예, 그 다음에 6개월짜리 환산한 거는 아직 떨어지진 않았고요. 그냥 멈췄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예, 연준이 바라는 2%까지 아직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C로 보는 건데 분야별로 봤을 때 하우징이죠. 예,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을 뺀 슈퍼코어 쪽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근원도 떨어지고 있고, 예, 상품 쪽도 상품으로만 보면은 이게 서비스 말고 상품으로 0%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리세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일단은 물가가 적당히 떨어졌는데, 이렇게, 예, 아무튼 리세션 신호까지는 아직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자, 0%까지 나왔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CPI 나온 것도 근원으로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6개월짜리도 떨어지고 있고, 3개월을, 예, 1년으로 환산한 것도, 예, 떨어지고 있고, 12개월도, 자, 지금 작년 대비해서 물가가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리세션 신호는 나오지 않고요. 어제 진짜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은, 물가는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미국인들의 소비는 아직은 좀 살아있다. 예,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0.3%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소득도 올라갔죠. 예, 소득도 0.5%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의 소득하고 소비가 아직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떨어지니까,
소프트 랜딩에 더 가깝죠. 아직까지는 소프트 랜딩에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2분기까지는 6월달까지는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식시장은 연준하고 완전히 괴리감을 느끼면서 연준은 한 번 내리겠다고 지금 금리를 내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시장은 45bp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번은 금리를 내리지 않겠냐. 예, 그래서 물가도 잘 떨어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월달이면 금리를 내리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두 번 내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장은 굉장히 이거를 소프트 랜딩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올해 금리를 내릴 거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2년물 채권금리가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죠. 예, 5월달까지만 해도 2년물 금리가 5%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4.7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자, 금리를 한 번 내리겠다가 아니라 예, 두 번 내리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든 예, 주식 시장이든 연준의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한 번밖에 안 내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물가도 떨어지는데 소프트 랜딩 가능한데 왜 안 내리겠다고 그런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미시간에서 나온 1년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떨어졌습니다. 3으로 3.3에서 예, 3으로 떨어지니 이런 이론들을 예,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 GDP도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은 플러스예요. 예, 4.9에서 2022년만 해도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저희한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주었는데 4.9에서 3.4 이번에 나왔는데 1.4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도 1.4%가 늘어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트러프라고 생각하셔요. 피크에서 트러프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경기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에서 가장 밑에 여기를 트러프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 밑으로 아직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좋죠. 예, 아직은 그렇게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는 те오리가 더 맞는 것 같고 어제도 내구재 주문이 나왔죠. 목요일날 나왔는데 지금 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내구재 주문도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전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침체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S&P 500이 이런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라든지 금리를 두 번 정도 내린다고 생각하고 5,500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제가 2주 전에 얘기 드릴 때가 딱 이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에서 지금까지 0.4% 정도밖에 S&P 500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예, 15% 정도 올랐죠. 예, 2분기까지 15%가 오르긴 했는데 예,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야 될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자, 아직도 뭐 이렇게 그리면은 뭐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2주째 지금 예, 멈춰 있죠. 예, 지금 그림이 안 좋아요. 이게 약간 쌍봉 느낌이 있어요. 예, 쌍봉 아시죠? 예, 차트를 보면은 쌍봉입니다. 자, 이게. 자, 한 번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수익 실현이 나왔고, 두 번째 뚫으려고 그랬는데 수익 실현이 나오고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세 번째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실패하고 떨어지면은 이제 올리는 힘이 약하고 수익 실현이 다 해버리니까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안 좋아요. 그래서 2분기까지 딱 맞췄는데 이미 6월 중순부터 지금 2주 동안 박스권에 갇히면서 그냥 예, 쌍봉만 그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예, 올해 들어서 1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예,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18,000까지 찍었는데 일단은 올라가는 추세로 올해 20%나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해야 돼. 아니면 우리 계속 주식시장 끌어올릴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6월 중순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고점을 찍었는데 어제 18,000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약간 쌍봉 느낌이 있어요. 그죠? 쌍봉 느낌입니다. 자 이러면 내려가는 건데 자, 일단은 1분기까지는 올랐는데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이제 아직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녹화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1950년부터 지금까지 이거 리서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건데 LPL 리서치를 해서 내놓은 건데 전반기에 10% 이상 오른 경우에는 예, 후반기에 7.7%가 더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시멈 드로다운이 8.9%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은 조종이 있을 수 있는데 8.9%까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결국엔 7.7%가 시즈널리티라 그러죠. 계절성을 반영하면은 결국은 올라가서 끝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조정은 올 수 있지만 8.9% 정도 조정이 아니죠. 10% 이내로 떨어지는 건 풀백이고 10% 이상 떨어지는 게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풀백이 8.9%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7.7%가 올라가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올해 말까지는 올라가는데 요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8.9%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고, 거기에다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면서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죠. GDP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수익은 계속 잘 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가이던스도 다 좋게 내놨어요. 그래서 2분기 S&P 500 기업에 지금 예상치가 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2분기에 S&P 500의 주당 순이익 예상치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0.7% 정도 더 올라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풀백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올해 말까지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풀백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S&P 500 기업의 78%가 주당 순이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4%보다 더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뭐 헬스케어도 좋고요. 뭐 IT 쪽도 좋고, 뭐 필수 소비재, 뭐 산업재, S&P 500 기업, 요런 쪽에서 주당 순이익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1분기에. 자, 그래서 2분기도 잘 나올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할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과연 풀백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마냥 올라갈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쉬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과열될 땐 과열기를 좀 빼고, 수익 실현할 사람들은 다 이제 빼버리고, 이제 공매도들도 이제 들어올 텐데, 그것들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조금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데, 자, 곰들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디를 칠까? 자, 그런 생각을 하죠. 공매도들도 작전을 해야 돼요. 지금 올해 들어서 S&P 500이 15%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20% 올라갔기 때문에 손해가 막심할 거예요. 특히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쪽에 공매도를 친, 아무튼 빅텍 쪽에 공매도를 친 곰들은 대부분 손해를 많이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다우라든지 이제 중소형주의 공매도를 쳐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나이키 같은데 치고 들어갔죠. 자, 20% 정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자, 곰들이 그쪽에서 수익을 많이 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항상, 자, 공매도들도 작전을 짜와요. 그래서 저희도 공매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자,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 얘기는 저는 뭐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 랜딩 가능하다. 리세션 올 수가 있다. 뭐 그래도 JP 모건이 1900년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가장 잘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예요. JP 모건은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고요.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보다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총으로 따지면 JP 모건이 밀리고 있죠. 그래도 JP 모건의 CEO 정도가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들이 좀 듣습니다. 하드랜딩을 rule out,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대비해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고 있죠. 현금 어느 정도는 들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거를 입증하듯이 어제 나이키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제 가이던스가 좀 안 나온 건 이해되는데 어떻게 20%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와, 진짜 이게 무슨 코인도 아니고 중소형주도 아니고 나이키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굉장히 큰 기업이 가이던스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아무튼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가이던스를 좀 낮게 잡았으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키는 20%나 떨어뜨렸습니다. 무슨 망하는 회사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신는 브랜드, 입는 브랜드 나이키고 뭐 7월 달에 올림픽까지 있죠. 물론 나이키의 이제 신제품이 좀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신제품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도둑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이거는 필수 소비재 아닙니까? 예, 운동화 꼭 신어야 되고 운동복도 꼭 사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20%까지 떨어지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몰고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현재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주가가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페덱스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할 때만 해도 경기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게 필수 소비재인데 경기가 안 좋고 중국 쪽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옵니다.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뭐 얼마 전에 뭐 달라스 지수도 나왔고 리치몬드 지수도 나오고 뭐 뉴욕하고 필라델피아 다 나오지만은 제조업 쪽이 미국이 안 좋습니다. 50 미치죠. 거의 침체 분위기입니다.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면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나오는데 이제 침체 얘기가 또 나오겠죠. 다행히 지난번에 서비스 지수가 잘 나오면서 아직 경기가 서비스 쪽은 괜찮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제조업 지수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면은 아마도 침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업률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고용지표들이 4개 4대 지표가 다 나오는데 아마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업률이 4%가 아니라 이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침체 얘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4.1까지는 괜찮은데 4.2 뭐 4.3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조금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경기가 확실히 후퇴되는데 얼마나 침체 얘기가 나올지가 보통 첫째 주에 많이 나옵니다. 자, 6월 첫째 주에도 좀 힘들었는데 이제 다행히 비농업 부분 고용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걸 완화시켰는데 이번 주 다음 주에 나오는 실업률과 비농업 부분 고용이 좀 안 나오게 되면은 침체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실업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목요일날 나왔는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180만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시장이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침체 상황까지 갈지 이제 요게 다음 주에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기관들도 어제 이제 주식에서 돈을 빼는 거를 보면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가치 여전히 높습니다. 이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들이 경기가 좀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105.5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안 요소죠. 작년 뭐 10월 정도부터 해서 한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105. 달러 가치가 높은 거는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뭐 가치주도 있고 성장주들도 있지만은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 수익을 냈을 때 국내로 들어올 때 달러 가치가 높으면은 수익이 적게 잡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달러가 높은 것도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엔화가 뭐 계속 엔화 가치가 떨어지죠. 160엔까지 들어왔는데 일본은행이 아직도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계속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자, 요것도 지금 일본은행이 빨리 개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10년물 채권 금리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갔어요. 4.39로. 그래서 자, 채권 금리도 아직까지 기업들이 지금 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약간 숏 포지션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마크 콜라노비치가 얘기를 어제 했죠. 이제 녹화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23% 정도 떨어질 거다. 4,200까지 올해 말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왠지 JP 모건 쪽에서는 제이미 다이먼하고 마크 콜라노비치 숏 포지션을 잡아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S&P 500이
올해 목표치로 한 게 이제 6천까지 뭐 수정을 많이 했어요. 2014년 들어서서 두 번이나 세 번씩 다 수정을 하면서 6천도 있고 5,600도 있고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5,500까지 올라온 예, 그런 상황이라서 자, 이제 기관들이 생각하기에 한 올해 말 목표 주가를 다 넘어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불안불안하죠. 수익 실현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JP모건은 4,500 잡았고 제프리스 4,500, HSBC 4,600 아직 안 바꾸고 있죠. 크레딧 스위스 4,700, BMO도 5,100 잡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5,200이고요. 바클레이즈 5,400이죠. 지금보다 다 낮기 때문에 올라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죠. 반 정도는 다 안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예, 더 끌어올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이게 다 올해 말 목표치기 때문에 6천까지 가는 것도 좀 그냥 한번 쉬어야지 예, 그 다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수익 실현을 할 사람들이 좀 빠지고 공매도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올려야지 그 전저점보다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500이 6천까지 가려면은 여기서 한번 쉬어야지 그 다음에 자, 한 6천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언제인지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요런 상황에서 더 불안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거죠. 예, 정치적인 상황이 약간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작년 말에도 제가 매일경제랑 인터뷰하면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어제 나와서 스카 러브너라는 사람이죠. 데이비 코스톤이 안 나오고 데이비 코스틴이죠. 스카 러브너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10% 정도 아마 조정이 있을 것 같다, 풀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프 샌들러에서도 여름에 10%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10% 정도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선거가 앞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정치 문제 없이 잘 올라온 이유가 트럼프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자, 목요일날 대선 토론 전까지만 해도 이거 사실 트럼프를 죽이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거든요. 주도를 했어요. 자, 민주당에서 주도를 해서 대선 토론을 해서 트럼프를 완전히 이제 눌러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이든이 완전 거의 뭐 압승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이기겠다 분위기였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 이제 트럼프가 기소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추문이 굉장히 많이 있고 뭐 돈도 많이 잃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기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태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정치 판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 토론을 했는데 목요일날 바이든이 디제스트러스 디베이트입니다. 완전히 재앙적인 토론을 하고 나왔어요. 81세 노인의 약한 모습을 막 기침도 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물론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은데 트럼프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자, 공격을 당했는데 저도 되겠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대선 후보를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게리 뉴섬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내보낼 거냐, 아니면은, 부통령인 해리스를 올릴 거냐,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내가 계속 할 거다! 물론, 와이프의 입김도 좀 있었다 그러는데,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가겠대요. 그러면은, 지금, 몰라요, 이제는.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이제 아무도 모르죠. 워낙에 민주당에 이제 투표하는 분들이 바이든이 약해 보인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트럼프 찍을 건 아니고. 그래서 자, 이제 경합주들이 있는데 필라델피아도 애매하고 아리조나도 위에 애매하고 저쪽에 자 러스트 벨트 쪽에서도 좀 애매하고 그래진 약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이든이 우세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반반 아니면은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 정치적인 먹구름이 좀 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좀 불안함을 가져오고 있죠. 지금부터 11월 대선까지 계속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이번 주 일요일에 나오는 프랑스 총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총선이 있는데, 유럽의 의회 총선에선 졌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겼죠. 그러니까 극우 정당들이 이겼고, 그래서 마크롱이 좀 수세에 몰렸는데, 자, 그것 때문에 일요일날 총선을 열겠다 그랬습니다. 예, 요게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극우파들이, 이제, 마린 러팽이죠. 자, 그래서 마린 러팽하고, 예, 그 소셜미디어 쪽에서 이제 인기 있는 그분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마도 극우파가 득세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세 가운데에서는 기존의 정치체제라든지 기존의 금융체계를 그대로 유지를 잘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건 돼봐야 알겠죠. 예, 된 다음에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프랑스가 무너지면은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탈퇴하고 그러면은 국제금융위기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랑스 쪽에 구구파가 올라가죠. 자, 유로피안 유니언 의회에서도 구구파가 득세를 하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돼버리죠. 전 세계에서 구구파들이 계속 시진핑이나 러시아는 마찬가지고 구구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국가 간의 협력보다는 이제 충돌이 더 야기가 많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의 정치 불안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먹구름이 이렇게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프랑스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들어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0.68% 올해까지인데 그나마 유로스닥스는 8.4% 올라가고 있었고 유로스닥스도 유로스닥스 600 자, 이것도 6.88% 올라갔고요. 영국도 5.73% 올라갔죠. 근데 독일도 8.74%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5월달 이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5월달 이래로 유럽이 계속 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경기마저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유럽도 안 좋으면은 미국이 좋을 수가 없죠. 자, 유럽에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약간 그런 상황이고 중국하고는 괜찮냐? 중국도 안 좋아요. 중국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올해 들어서 상하이 지수 2%밖에 못 올랐죠. 항생 지수도 5.54%밖에 못 올랐고 니케이만 18% 일본만 올랐습니다. 한국도 4.79% 올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파란색하고 자, 노란색인데 5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이죠. 5월까지만 올랐습니다. 5월 이후로 유럽하고 중국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미국 빼고는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 빅텍 기준으로 올라왔지 다우하고 러셀은 굉장히 5월 이후로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러셀은 거의 못 올랐고 다우만 한 3-4%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그러면 차트적으로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5,500을 찍으면서 아직도 과열기간이었죠. 근데 어제 주가가 좀 빠지면서 65로 좀 빠졌습니다. 근데 흐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2주 전이죠. 6월 중순부터 해서 과열기가 빠지고 있어요. 과열기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과열기가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5일이동 평균선이 밀렸죠. 어제 밀렸습니다. 자, 밀리면서 조금 더 과열기가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5일에서 밀렸죠. 그 다음에 2주 전에 앞으로 한 달 제가 얘기 드릴 때부터 해서 과열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이번 주에 약간 반등하는 게 싶더니 다시 빠졌습니다. 그러면 요 흐름대로 조금 과열기가 빠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20일까지 빠졌다가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자, 밀렸다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풀백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폭 자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익스트림 피어죠. 빅텍 위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주식시장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예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잘 올랐어요. 애플도 1.51%, 구글도 1.75% 올랐고 아마존도 오르고 테슬라는 8.13%나 올랐죠. 근데 여태까지 인공지능을 이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 0.63%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도 2.39% 떨어졌죠.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주식들이 이번 주에 조금 밀렸습니다. 자, 그나마 그동안 못 올랐던 아마존, 구글, 애플이 올라가면서 과열기간으로 들어갔다가 어제 빠졌죠. 테슬라까지 어제 과열기간으로 들어갔다가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올릴 만큼 다 끌어올린, 약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21입니다. 5년 평균 19.2보다도 높고요. 10년 평균 17.8보다도 자,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20 넘어가면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2021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이 과열기를 5년 평균까지는 좀 뺐다가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12개월 보더라도 PE 레이시오가 26까지 올라왔죠. 5년 평균 23.3이나 10년 평균 21.4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꽉 차 있습니다. 26년이 걸려야지 지금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길죠. 그래서 일단은 1분기는 자 1, 2분기 전반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곰들이 쓰러졌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데 슬슬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부정적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뭐 8.9%까지 밀릴 수는 있지만 결국엔 올해 말까지 7.7%까지 올라가겠다고 희망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전반기가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을 때는 9%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전반기가 이제 이번에 15%가 S&P 500이 올라왔는데 뭐 10% 미만으로 올랐을 때는 9% 떨어져도 한 6% 정도 올라갔다. 그래서 전반기가 오르면 후반기도 오른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타이밍에 저희한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이 폭이 좁다고는 하지만 다우가 슬슬 2주 전부터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2주 전부터 조금씩 4천까지 올라갔다가 4만까지 올라갔다가 좀 한 38,000까지 밀렸었죠. 그러다가 다우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1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죠. 어제는 좀 밀리긴 했는데 자, 다우가 방어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조금 과열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폭이 조금씩 넓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어제 러셀 2000에서 좀 희망을 봤죠.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다 생각해서 20일 위로 떴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약간 일어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경기 방어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자 러셀 2000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빅텍은 좀 밀렸지만 어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 뭐 인텔 같은 거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주식이라든지 뭐 보험회사들 그다음에 은행주들 좀 올라가는 거 보이셨죠? 그래서 그동안 좀 밀렸던 것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순환매로 주인공들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은 약간 조정기간 동안에 지수는 이런 것들이 다 떨어뜨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떨어져도 그래도 또 올라가는 주식들이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어 쪽으로 다우라든지 러셀은 들어가 있었고 뭐 반도체라든지 빅텍은 그리드 상태로 올라왔는데 요것들이 내려가고 요것들이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다음 주만 보시면은 실적 발표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주 실적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으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약간 침체 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여름에 풀백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게 아마 다음 주부터 조금 실적 발표가 아마 넷플릭스가 18일인데 아마도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18일보다는 아마 23일 정도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다른 빅텍들도 요 넷째 주나 다섯째 주에 실적 발표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FOMC가 7월 31일 날 껴있긴 한데 뭐 기존의 태도를 바꾸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12일날 본격적인 실적 발표 은행주들이 발표를 하는데 은행주들이 실적을 잘 내지는 못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가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은행주들 중에서 이제, JP 모건에서 얘기했죠. 이제 손실이 조금 크다.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실적도 좀 안 나오고, CPI 물가는 좀 떨어지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분석해 드리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라도 조금 변동성이 계속 있으면서, 셋째 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
요때 한 넷째 주부터 해서 8월까지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조금 주식시장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 내피셜이고요. 참고만 해주시고요. 예, 8월 달에 이제 조금, 예, 엔비디아 실적으로 좀 살아나고, 예,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 계절 조정. 자,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인공지능이 아직 세죠. 예, 저희에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자, 2024년 인공지능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요거를 끌어올리려면은 이제 빅텍들의 실적 발표가 있어야겠죠. 자, 그 실적이 잘 나오면 되고요. S&P 500개 기업들 중에 199개 기업이 인공지능을 얘기했죠. 예,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버블이 아니죠. 예, 실적이 잘 나오면서 끌어올려주지 않을까 싶고, 현금 많죠. 예, MMF 시장에 현금 많습니다. 9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금들이 주식시장이 빠지면 바로바로 들어와요.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간 풀백이 있어도. 그래서 9 트릴리언 달러 정도 있는데, 지난번에 서베이 블룸버그에서 돌려보니까 뭐 아직까지 주식 살 생각은 없다 그랬는데, 자, 아마 7월 달에 이제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6월 달에는 없었는데 7월 달엔 좀 사고, 그 다음에 M2 통화량, 아까 통화량 누가 얘기 드렸는데 M2 통화량 계속 늘고 있죠. 예, 그래서 저축성 투자성 통화량입니다. M1이 아니라 M2.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빠지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자, 사랑평화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거시경제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장기적인 얘기는 자, 요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제가 드리는 얘기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다 얘기 드리는 거니까 본인들이 한 번 더 자, 산책하면서 네, 생각을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